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안보상 중요한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그리고 영국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보와도 대단히 직결되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이야기 골고루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급속도로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화웨이 축출과 중국인 입국 제한을 시작한 데 이어서 2022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 유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텔레그라프가 현지 시각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을 억누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각하고 지독한 인권 탄압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정치, 외교와 분리해 보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라면서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공조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 올림픽 집단 보이콧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냉전 시기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 보이콧 사태처럼 베이징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자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특정 과목 수강을 제한하는 등 중국인 제재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움직임이 보여서 중국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에 열리는데 이걸 영국이 보이콧 가능성 시사했는데 단초는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홍콩 보안법 이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겠죠. 그때 중국이 영국에게 자존심을 심각하게 짓밟았고 아직도 100년 전인 줄 아냐, 이제 이런 그런 막말까지 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소련이 냉전 시기였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데 반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자유진영이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열렸던 LA 올림픽. 이 LA 올림픽은 다시 그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한 자유진영의 보이콧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이 이 공산진영들을 직결시켜서 참가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냉전이 극한에 이르렀고, 그러다가 88년 서울올림픽 때 이제 전 지구 인류가 다 참가를 하는 그런 평화올림픽으로 성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88올림픽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냉전 극한의 시기, 그때와 지금 중국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교류도 하고 또 민간 교류도 하고 하니까 중국은 나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봐서는 그 처음에 했던 냉전 시기에 소련에게 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이게 그만큼 국제적 인식이 중국에게 어떤 인식이 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쿼드 플러스 가입을 우리는 거부하고 또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우리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 이게 과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중국의 쉴드를 쳐줄 필요가 있는지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 국민 사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던 북한이 우리 군의 수색작전을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보냈는데 북한식 표현은 없었던 사과문의 가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북한이 사살하고 유해를 훼손한 우리 국민의 유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이 우리 군의 수색작전을 방해하며 위협을 하고 있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월 7일 국정감사장에서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생한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록 사과와 재발 방지를 표명했지만 이라고 오늘 뗀 뒤에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 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우리 국민 살해 사건 직후에 북한은 황해남도 일대의 해안포 포문을 대부분 개방하고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한 뒤에 초계함 전력을 배로 늘리며 긴장 상황을 조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왔다면서 북한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서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의 북한군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는 북한이 사과와 재발 방지, 유해 수습 협조를 약속했다는 우리 정부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지난달 발표했던 사과 전통문이 가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표류해온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유해까지 훼손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집단과 그 수장에게 계몽군주 같은 표현을 하며 감싸온 분들, 양심이 있다면 이 희생당한 이모 서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적의 포문 앞에서 목숨 걸고 국민의 유해를 찾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해군 2함대 가용 전력 거의 대부분이 이 NLL 지역에 올라가서 지금 유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경도 이 서해 지역에 가장 많은 해경 경비함, 경비정 세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해경도 마찬가지로 거의 바글바글하게 지금 이 지역에 보냈고, 또 거기에 또 이 연평도 지역의 어민들도 가세해서 어민들도 수색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인원이 우리 유해를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 지금 NLL이 있는데 그 NLL 밑에서 우리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영해라고 우기면서 언제든지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왜? 영해 침범을 하고 있다고 우기니까 그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9.19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19 군사 합의는 뭡니까? 남북 간의 긴장 조성 행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해안포를 200문이나 개방을 하고 그리고 경비정을 들여서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을 했는데 이게 긴장 조성 행위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정부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오직 북한에 대해서는 눈도 감고 귀도 닫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실종된 공무원, 사살된 공무원의 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때 해당 지역 국회의원, 양산시 당시 민주당 소속 서영수 전 국회의원의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정말 슬픈 그런 내용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대통령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라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절규, 이렇게도 무시하겠습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절규에 민주당 지지자들 어떤 댓글이 달렸습니까? 정말 양심도 없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안전도 지키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 꼭 지켜주기 바라고 이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심대한 사죄를 해주는 정부가 됐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폐기하고 전 해군 전력 동원하고 공군의 엄호하에 북한 지역까지 넘어가서 우리 유해 수습하는 그런 용맹한 군대의 모습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투표의 증인 서명 제도를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부정선거 범죄들이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어서 미국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정부가 신청한 부재자 투표 증인 서명 제도 재개를 승인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VOA가 10월 7일 보도했습니다. 미 법원은 최근 우편투표 용지 유기 사건, 우편투표 제도를 이용한 선거 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발송 전에 제3자, 즉 증인에게
본인 신원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은 뒤에 발송하도록 하는 증인 서명 제도를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에 의해 도입되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며 법원에 행정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강력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각주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는가 하면 트럼프에게 기표한 표들이 고의로 훼손되거나 버려지고 심지어 밸럿 하베스트라고 불리는 투표용지 매매꾼들까지 등장하면서 우편 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 우려가 커지면서 법원은 부재자 투표 증인 서명 제도를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한 선거 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의 지지자였던 것들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펄펄 뛰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정말 부정도 이런 부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탁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탁한 선거는 전부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정황들이죠. 뉴저지주에서 지금 최신 뉴스인데 136kg의 뭉치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바로 또 뒤져봤더니 전부 투표용지였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안 한 투표용지. 누군가가 어디에 나쁜 데 쓰려고 투표용지를 그렇게 많이 인쇄를 했다가 뭐 들켰던지 아니면 위험하던지 뭐 어떻게 해서 버렸겠죠. 그게 이제 136kg나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 오마르 같은 의원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죠. 투표용지를 아예 사서 준다는 겁니다. 서명하고 주소 적고 다 하고 누구 찍을까 그것만 비워놓고 그걸 $200에서 $800의 돈을 주고 사온다는 겁니다. 그게 다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기표한 표를 버려요. 그리고 다른 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10만 표가 중복투표되고 부정투표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연방법원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주지사예요. 여기에서 혼자만 그냥 서명해서 반송 봉투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서명하자. 그걸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 와중에 이 지금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상황이 보이니까 연방법원에서 맞다. 그렇게 집행해라. 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법원에서도 보기에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정선거 사례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미 뭐 발송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고 봉투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3자에게 이 사람 맞다라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명을 또 자기네들끼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에는 대규모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아주 적어지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펄쩍 뛰고 있는데 왜 펄쩍 뛰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신네들한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펄쩍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건 뭐가 불리합니까? 부정을 하려고 준비해놨던 게 부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 민주당이라고 이름 붙은 이 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죠. 이 부정선거의 획책 속에 정말 다 뚫고 나가서 당선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보여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